1편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화장품 판매부터 철거 인테리어까지 다 했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도대체 저 사람은 뭘 하길래 여기 나왔냐 이런 얘기도 가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바닥까지 가면서도 지켰던 단 한 가지는 그 모든 순간들을 기록으로 남겼어요. 근데 보통은 글로 적는 걸 생각하시는데 저는 영상으로 다 남겨왔거든요. 그래서 그 바닥까지 가는 과정을 경험한 다음에 어떤 웅장한 음악이나 좋은 음악들에 짜집기를 해서 저만의 한 편의 뮤직비디오를 만들었을 때 그 자체가 너무 멋있는 거예요, 제 스스로가. 내 스스로가 너무 만족이 되는 거죠. 맞아. 내가 내 뮤직비디오를 만들어 간다는 느낌? 그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영상을 한번 제대로 배워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영상에 대해서 원래 내가 흥미가 있다, 나 이런 거 좋아한다라고 원래 아셨던 거예요? 영상을 좋아했던 이유가 사람들이 그때 막 동기부여 영상 많이 올리던 시점에 나도 이렇게 누군가처럼 멋진 영상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를 알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제 생각에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저 같은 사람들이 가장 빠르게 나라는 사람을 세상에 알리는 방법은 영상이다, 이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제가 철거를 하고 인테리어를 하는 이런 사진들을 올렸을 때는 사람들이 빨리 볼 확률이 적어요. 근데 어떤 음악에 맞는 영상을 만들었을 때 그게 사람들에게 도파민을 주고 이 사람의 더 많은 스토리가 궁금하네?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들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방법을 통해서 나를 세상에 알릴 수 있는 전단지를 만들어 봐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시작했던 것 같아요. 국내의 흐름을 살펴봤는데 제가 그냥 단순히 잘 찍는 영상을 올리는 것보다 이거를 알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추후에 가면 더 많아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먼저 촬영과 편집법을 알려주고 저처럼 따라하고 싶은 사람들도 함께 따라할 수 있게 만들어주자. 그게 처음에 저도 그냥 영상을 올려봤거든요. 영상에다가 이렇게 해보세요, 저렇게 해보세요 라고 글만 적어서 올렸는데 그게 잘 모르겠다, 이런 피드백을 받고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제대로 알려줘야겠다. 그래서 영상을 실제로 찍고 찍는 방법을 또 찍는, 그러니까 두 배로 힘든 과정을 거친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그렇게 해야지 남들과 차별화가 될 수 있고 제가 나중에 영상을 잘하는 사람이라는 포지션을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바꿔갔던 것 같아요. 우리가 1년 전에 인터뷰 했었잖아요. 네. 근데 그때에 비해서 파이프라인이 정말 많아진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 파이프라인을 만드신 순서가 좀 어떻게 되시나요? 그 과정을 알려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사실 어디에서도 말한 적 없는데 처음에 영상을 시작하려고 계정들을 많이 찾아보니까 저는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저는 뭐 해상도 프레임 이런 거 아무것도 모르고 가지고 있는 거는 핸드폰 하나밖에 없는데 그러면 내가 사람들과 어떻게 차별화를 둘 수 있지? 라는 생각으로 국내의 영상 촬영 편집 이런 계정들을 좀 훑어봤어요. 근데 일단 영상을 알려주는 사람이 거의 없었던 시절이었고 그때 당시에 네, 저는 촬영하는 방법이 궁금한데 그걸 아무도 안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을 내가 한번 가봐야겠다. 나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0부터 시작해서 내가 알아가는 이 모든 방법을 사람들에게 알려줘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을 때 팔로우가 한 2,000명 됐을 때 저한테 처음으로 영상 촬영 의뢰가 들어온 거예요. 외주 작업이 들어왔던 거죠. 그죠. 그냥 평범한 사람인데 가족과의 추억을 남기고 싶다. 그러면서 저도 영상을 찍어주시면 안 돼요? 라고 해서 처음 수익화를 했었거든요. 그 영상을 찍어주고 나니까 사람들이 저도 영상 하는 방법이 알고 싶다, 이러면서 컨설팅도 요청이 오시고 그렇게 외주랑 컨설팅을 처음에 수익화로 시작을 했었어요. 제가 영상을 시작했을 때 사실 뭐 전자책을 쓸 거다, 강의를 할 거다 이런 생각보다는 나 무조건 갤럭시랑 아이폰 광고 받겠다, 이 생각으로 끝까지 간다라는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사람들이 영상 촬영법을 알려달라고 하고 자기를 찍어달라고 하고 어떻게 하면 협업할 수 있냐고 물어보는 과정에서 요청이 너무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강의 제안이랑 책이 있었으면 좋겠다, 자기도 알고 싶다. 그래서 전자책이랑 강의까지 만들게 되고 꿈꿔왔던 갤럭시랑도 광고를 할 수 있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은 진짜 저랑 롱제이님이랑 좀 비슷한 시기에 또 시작을 했잖아요. 맞아요. 퍼스널 브랜딩을 정말 제대로 시작한 지가 이제 2년 정도가 됐는데 좀 과정이 너무 비슷한 거예요. 처음에 내가 알고 있는 거를 공유하면서 시작을 했고 공유하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나눌 게 더 많아지고 그렇게 되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나한테 어떤 걸 요청하게 되는 거죠. 쏘님 이런 것도 하시나요? 쏘님 이런 거 가르쳐 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상품과 서비스로 만들었던 거고 소문이 나서 강연제의나 이런 게 들어오고 영상이라는 매체는 나를 가장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너무 공감되는 것 같아요. 한 10만쯤 될 때쯤에 어떤 한 기업의 담당자분께서 그걸 보시고 현대 쪽에서
혹은 롯데백화점 이런 쪽에서 계속 연락이 오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신기한 게 한 번 거기에 가면 그걸 본 다른 지점에서 또 연락이 오고 더현대에서 쓰레기 줍는 알바를 한 적이 있어요. 20살 때. 근데 그 더현대 대구점에서 저한테 강의 요청을 하신 거예요. 진짜 제가 이걸 딱 보고 희열이 너무 세게 느껴지는 거예요. 인생이 이렇게도 달라질 수 있구나. 저는 20살 때 거기서 쓰레기를 주우면서 내가 강연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못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라는 사람을 계속 알리다 보니까 이렇게 배민이나 현대 같은 곳에서 강의 요청이 오고 그렇게 협업을 또 계속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있어요. 이렇게 좀 다양한 파이프라인이 있잖아요. 그러면 좀 조심스럽지만 한 달 수익은 어느 정도 되세요? 한 달 수익은 영상 촬영해달라고 요청이 오시거나 아니면은 영상 촬영 편집까지 같이 기획을 요청하시는 분들, 갤럭시나 내 기업 강연, 광고까지 해서 1,000만 원 전후로 벌고 있어요. 1인 비즈니스에서 정말 파이프라인 계속해서 만들어 가시면서 성장해 나가고 계신데 1인 비즈니스에서 가장 중요한 건 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1인 비즈니스라는 건 어쨌든 비즈니스는 판매한다는 거고 돈을 가지고 오면 누구나 어떤 대가를 지불을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파는 거를 두려워하면 안 된다. 저는 처음에 판매라는 그 단어 자체가 너무 부끄럽다 해야 되나? 맞아요. 그죠? 우리는 월급 받고 사는 사람들이었는데 뭘 팔아? 판매라는 그 단어 자체가 너무 좀 부담스럽고 나는 판매하는 사람이 안 되고 싶다. 계속 그거를 멀리 하다 보니까 수익화랑 같이 멀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파는 걸 두려워하지 말되 그만한 가치 혹은 그 이상의 가치를 주면 된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너무 공감하는 것 중에 하나가 퇴사한 다음에 커밍손을 브랜딩하고 이제 막 클래스 해달라, 컨설팅 해달라 이런 요청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고민했죠. 네. 근데 내가 뭔가를 돈을 받고 내 능력을 팔아도 될까? 네. 너무 이거에서 네. 진입장벽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친하게 지내던 그 어떤 비즈니스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뭔가를 파는 거를 네. 두려워하지 말고 네. 너가 팔 때 그게 가치가 있냐 없냐 그게 중요한 거지 너가 팔고 안 팔고는 중요한 게 아니다. 네. 너가 진정으로 가치 있는 걸 제공하거나 판매한다고 한다면 그거는 세상에 이익을 주는 거다. 다른 사람들이 사기꾼이나 네. 아니면 정말 가치 없는 거에 헛돈을 쓰지 않게 도와주는 거니까 이걸 들은 다음부터는 아 오케이 내가 진짜 본질적으로 뭔가를 줄 수 있는가 그거에 집중을 하자 생각을 바꾸다 보니까 떳떳해지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나는 가치를 충분히 줄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다 보니까. 저도 그 똑같은 생각을 하는 게 판매를 한다는 거에 계속 좀 두려우니까 누군가가 계속 요청이 들어올 때 저는 만들기 시작했거든요. 전자책 좀 만들어주세요. 강의 좀 해주세요라고 했을 때 아, 이 사람들 이걸 필요로 하는구나. 그러면 내가 그 필요 이상으로 가치를 주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책도 강의도 평범하게 하지 않았어요. 다른 곳에선 볼 수 없는 내용과 퀄리티로 승부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하니까 사람들이 그걸 다 알아주시더라고요.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롱제이님이랑 저랑 세상의 정답대로 살고 있지는 않은 거잖아요. 그쵸. 좋은 직장 들어가고 안정적인 생활하고 그런 삶이 아닌데 우리가 알아가고 있는 지금 세상은 직보다 업이 중요해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옛날에는 그 직이라는 게 어떤 높은 건물이 있어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만 들어가야지 돈을 벌 수 있어. 근데 이 건물이 낮아진 거예요. 맞아요. 반 이상 낮아지고 이 위에 있던 것들이 각각 개인으로 분산됐다라는 생각이 전 딱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각자가 다 그 건물이 되고 개인이 어떤 회사가 되고 브랜딩이 된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직보다 어떤 건물에 들어가는 거 어떤 회사에 들어가는 것보다 내가 스스로 어떤 사람이냐가 훨씬 더 중요해지고 그거를 가치 있게 생각해주는 세상이 된 것 같아요. 예전에는 돈을 벌기 위해서는 어디 들어가야 됐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회사에서 주는 인프라나 모든 것들이 다 회사 안에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는 사실 유튜브나 아니면 개인을 브랜딩할 수 있는 너무 많은 수단들이 있고 내가 세상에 발견될 수 있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회사 안에서만 우리가 돈을 벌 수 있었던 이유는 회사만이 내가 뭘 하는 사람인지 아니까. 근데 이직이 잘 되는 사람들은 다른 업체 미팅 때도 그럴 때 내 가치를 퍼뜨렸다 보니까 그렇게 제안이 오는 건데 이제는 우리가 그럴 필요 없이 회사를 거칠 필요 없이 그냥 내가 온라인에서 유튜브에서 인스타에서 내 능력을 가지고 누군가를 돕다 보면은 누군가한테 발견되는 시대가 왔단 말이에요. 거기서 기회가 오는 것 같아요. 그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가장 빠른 길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저는 딱 한 가지라고 한다면 느리다고 생각하는 게 진짜 이건 너무 진부할 수 있는데 가장 빠른 길이다. 아 정말 맞아요. 네, 제가 퇴사했을 때 퇴사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시절이거든요. 5년 전이니까. 근데 한 1, 2년 지나다 보니까 너도 월 1,000만 원 번다고 막 올라오는 거예요. 한 달에 몇백만 원. 네, 몇백도 부럽다. 근데 뭐 다들 월 1,000 번대.
나만 못 버나? 이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서 콘텐츠를 보다 보니까 막 자괴감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이렇게 해야 되나? 내가 1,000만 원 못 벌면 나는 퍼스널 브랜딩을 못하는 사람인가? 돈을 잘 버는 게 퍼스널인가? 이런 생각에 흔들린 적이 많았는데 그냥 지켰어요, 제 소신을. 아, 나는 다르게 가야겠다. 누군가는 저처럼 돈을 못 버는 사람 분명히 있을 텐데 왜 세상을 자꾸 월천 버는 사람만 내세우지? 이런 생각을 해서 저는 그런 말을 절대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때 결국 돈으로 나의 콘텐츠를 승부봤던 사람들은 어느 순간인가 무너지는 걸 제가 많이 봤어요. 오래 못 가요. 네, 월 1,000만 원을 버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내가 700을 벌어. 그럼 거짓말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나를 브랜딩하면 그 근간은 분명히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 와도 내가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게 퍼스널이거든요. 근데 그건 정말 느려요. 내가 영상 하나 찍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 뭐 한 달 안에 혹은 6개월 안에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적어도 1년 이상은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해봐야 된다. 단단하게 다지고 우리가 뭐 지푸라기 집 짓고 날릴 거 아니잖아요. 시멘트를 짓더라도 진짜 바닥 하나부터 차근차근 올라가야지 내가 결국 단단한 집에서 오랫동안 살 수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롱제이님이 꿋꿋이 퍼스널 브랜딩을 할 수 있게 좀 도와줬던 어떤 철학이나 뭔가 방법이 있었나요? 제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를 전 정하고 시작을 했어요. 영상 계정을 시작했던 이유도 결국은 그 안에는 저처럼 힘든 사람, 저처럼 왕따를 겪었거나 퇴사하고 빚더미에 앉은 사람, 파산까지 잃은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희망이 되는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희망이 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진짜 많이 생겨요. 예를 들면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돈 버는 얘기, 자랑하는 얘기 이런 걸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저는 퍼스널은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한 가지 딱 색깔을 정했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어긋나는 혹은 반대되는 것들은 하고 싶지만 빼야 된다. 제가 영상 촬영을 하면서도 사실은 사진을 하지 않는 이유가 나는 영상을 촬영하는 사람이다 라는 걸 스스로 정했잖아요. 네, 정체성을 정한 거죠. 그러면 난 이것만 해야 된다. 내가 왕따 당했는 이야기로 동기부여를 주고 싶어. 그러면 학폭은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처럼 자기가 정한 나의 소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딱 한 문장으로 정하고 그 이외의 것들은 그냥 버리는 게 빠른 길이다. 정말 브랜딩에 정의가 많잖아요. 근데 저는 브랜딩이라는 건 더 이상 뺄 게 없는 상태. 그때까지 계속해서 빼고 뺀다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롱제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 자체를 한 문장으로 정의를 하고 내 방향성으로 갖고 가는 거,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그 결대로 컨텐츠를 쌓아가는 거, 그게 정말 퍼스널 브랜딩이라고 생각을 저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커밍손에서 좋아하는 일로 브랜딩을 하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계속해서 매 컨텐츠를 쌓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신기한 게 뭐 크리에이터든 아니면 팔로워든 구독자분들이든 어떤 사람이든 간에 내 주변에 이런 길을 걸어가는 사람만 모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너무 큰 힘이 되는 거예요. 롱제님도 주변에 좀 그런 분들 많잖아요. 진짜 많다고 생각하는 게 사람들이 제가 만약에 스토리 영상을 올리면 팔로우 몇 명 늘었어 이렇게 궁금해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오는 거는 팔로워가 2만 명, 3만 명 느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영상 딱 하나 보고 나를 데려갈지 말지 정하는 사람이 생긴다는 거. 그래서 저한테는 큰 일화가 딱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영상이 딱 한 2만쯤 됐을 때 올리버 여행기라고 30만 크리에이터였거든요. 그때는. 지금은 60만 정도 되시고. 그분이 저한테 강의 신청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30만 영상 크리에이터가 2만 영상 크리에이터에 강의를 신청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어떻게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을 했지? 저희 그 같이 하는 팀원들끼리 이분 오신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런 고민을 할 정도로 엄청 그게 신기한 경험이었는데 나중에 물어봤어요. 그때 나한테 왔던 이유가 뭐야? 라고 물어보니까 댓글 하나만 봐도 이 사람이 어떤 진심으로 사람들한테 다가간지가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또 이제 스토리를 올리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사람과 함께 했을 때 더 오래 갈 수 있겠다. 진심인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덕분에 최근에 또 막 올리기만 하면 1,000만 터지는 훈이라는 크리에이터도 있는데 그분이랑도 콜라보를 하게 되고 나중에는 출판 기업이나 아니면은 강의 런칭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도 잘하는 사람만을 찾고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 잘하는 사람을 어떤 스토리로 풀어갔을 때 사람들이 좋아하겠다. 그런 사람을 찾는데
스토리랑 같이 갔을 때 이게 훨씬 더 시너지가 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스타링에서 런칭하게 된 계기도 그분이 저를 되게 오랫동안 봐주신 담당자 분이셨거든요. 다이어트 계정 할 때부터. 그러니까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스토리가 다 쌓여서 나중에 땅 터지는 순간들이 온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최근에 너무 감사하게도 출판사 일을 주고 계시는데 제안 주신 에디터님들 만나보면은 오랫동안 지켜봐 오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뭔가 예전부터 커밍son님 지켜봐 왔는데 요즘 더 뾰족해지시고 더 진정성이 생기신 것 같아서 어떻게 기획해서 책 출간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말씀을 주시다 보니까 생각보다 내가 컨텐츠를 올리고 내가 내 메시지를 세상에 퍼뜨릴 때 그걸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구나. 네. 제가 원래는 뭐 갤럭시에서 광고 받기 아니면 출간 제의 받기, 강연 10번 하기 이런 것들을 세워놨는데 제가 생각했던 그 타이틀보다 훨씬 더 많은 기회를 사람들 주셔서 저는 사실 배민에서 강의하게 될지 꿈도 몰랐거든요. 근데 진짜 그런 게 어떤 한순간에 제가 누구를 만나고 진심으로 대하니까 소개를 시켜주시는 뭐 그런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남은 목표는 출간을 마무리하고 사실 연말에 제가 200명 앞에서 강의하기를 목표로 세웠었는데 그렇게 잘 마무리를 하고 싶다. 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